안녕하세요. 약사로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최강을 자랑했던 투퉁 기사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퉁 기사단은 4종류로 나누는 투구 장식이 활약하기로 유명하다. 사다리 갈기, 독수리 날개, 항소의 뿔, 그리고 사람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각각 복음서의 네 저자인 마르코 사자, 요한, 독수리, 루카, 항소, 그리고 마테오, 사람을 상징한다. 그리스도 기사단의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단순히 멋이나 갑자기 효과만 노린 것은 아니었다. 기사 수도했기 때문에 단어를 모두 수도자였으며, 따라서 보양해야 할 처자식이 없으므로 소속 기사들은 다른 기사들보다 전투력이 강했다. 참고로 특이 규칙 중에는 목욕을 금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 덕택의 1~3층에서는 도통의 기사단이 오는 것을 일말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알 수 있었다고 한다. 1290년 이들이 본거지했던 아그레가 남백호 왕조에게 함락당하였다. 이들은 1309년부터 본거지를 프루시인이 살던 지역에 새로 건설한 요새인 마린부르크로 옮겼다. 근데 수도자라고 하기에는 참 못할 짓을 많이 하였다. 명시 수도자랑 같은 그리스인들은 그나마 덜 괴롭혔지만 그렇다고 안 괴롭힐 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안 믿는 이교도한테는 아예 선이 없어서 당시 발트 신화 종교를 믿던 발트계 부족들을 잡아다가 이슬람 국가에 노예로 팔아먹었다. 특히 가공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꼬치지 괴롭혔다. 그리스도가 제기에서도 헝가리 크로아티아 항공대전에 개입하다가 언데라스 2세에게 쫓겨나 방황하다가 분열되어 있던 발트족을 내쫓아 달라는 마제로프 공작 콜라트 1세 요청에 따라 들어와서 폴란드 앞마당에 눌러 앉아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독일 기사당국은 이후 프로이센 공국을 거쳐 나중에는 브레덴부르크 선제국 후기에 흡수돼 프로이센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도튼 기사단은 명호사는 폴란드 공작의 그 요청으로 온 주제 원래 타깃인 리투아니아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와 상업복적으로 온 다른 독일인 이주민 등에게 학살, 방화, 강탈을 23년 가덕에 15세기 단넨베르그 전투 이후 이들이 이식을 크게 꺾였다. 단체 같은 서브러시아는 독일계 상업 도시들마저 이들의 행포에 맞서 폴란드 측에 죄다 달라붙었다. 과거 영미권 중심인 서양사학계에서는 1940년 이전 독일 군국주의 체제의 원형으로 여겼다. 호헨철랜드 가문의 프랑케 반계 출신이었던 도통 기사단의 기사단장 알브레이트 폰 호헨철레른이 1925년 루트베를 개정하고 기사당국을 세속 국가로 전환한 것이 프로이센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작 독일의 사학계에서는 도통 기사단과 연관이 없고 베를린 중심의 중앙집권의 추가 월경지 형태로 여기저기 이합집산되었던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의 영토를 지키려 하였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 최후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 제국은 오히려 브란덴부르크 중심 집권제 국가를 위해 프로이센 공국 출신 거대를 자랑하려 마치 타락하되
시를 말라고 해 오퍼레이션 입장에서는 원수랑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또 여기에 더해 오퍼레이션의 왕실은 호엔, 전례 등 가문도 오퍼레이션을 아무 독일 제국의 뿌리를 수도원 베를린과 현재의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지역을 영토로 또들 브란덴부르크 선제국으로 여겼다. 과거 프로이센 공국이 영토였던 동프로이센 지역은 나중에 합병한 여기의 영토 정도로 취급하였다. 훗날 나치 독일은 그 두툼 기사단이 유사안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였다. 1920년경 독일 국가인민당에서 제작한 선제를 전선물 중에는 동방 영토를 지키자는 문구와 함께 뒤에서 칼에 찔리는 기사 단원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잃어버린 신성한 독일이 독일을 찾자는 대응 명령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결국 나치 독일은 패망하였고 독일은 동프로이센을 상실하였다. 두툼 기사단의 직책과 계급 세계는 중세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다. 근본적으로 현재 기재되는 직책과 계급 세계를 중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사단장 두툼 기사단의 종지만 종이를 통해서 선출되며 공식적으로는 1인자이나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나 동문도가 가운데에서 첫 번째에 불과하다. 각 지역을 담당한 지역사령관 두툼 기사단은 독일 보르시아민 리보니아 지방단장이 존재하였다. 초기에는 각 지역에서 기사단장이 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각 지역의 실권자가 되어 기사단장조차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리블란트 마이스터 두툼 기사단의 리보니아 지부장이다. 44상 리보니아 검은 기사의 단장의 연속 선상인데 1937년 두툼 기사단이 실화로 들어왔을 뿐 리보니아의 자체적인 단장은 안테엄 아이에스터로서 유지되었다. 이후 리보니아의 마지막 지부장이었던 오토 하르트 케틀러는 1961년 루트교를 개정하였다. 세속하여 코클란드 공고의 공장이 됐다. 프로이센 란트 마이스터 두툼 기사단의 프로이센의 지부장이며 1301년 이후부터 기사단장직과 통합됐다. 이후 독일 기사당국을 이끌던 마지막 단장인 알드레이드 폰 오엔 셜레르는 1925년 루트교를 개정하였다. 세속하여 프로이센 공국의 공장이 됐다고 한다. 도이치 란테 마이스터는 두툼 기사단이 독일을 지부장이었으며 당시에는 신성모아지구만 존재할 뿐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는 없었다. 면밀하게는 독일 지역 담당이라 할 수 있으며 있다. 1925년 프로이센의 세속한 반박을 독일 지부장인 발터폰 그른베르크가 1927년 기사 단장을 자처함에 따라 이후 1931년 카를 오셰에 의해 기사 단장직과 통합되었다. 이를 독일의 지역 총감경 기사단장이라고도 한다. 독일인을 중심의 동유럽과 동유럽의 독일인 기사로 구성되어 독일 기사단위로 불린다. 현대 독일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로 도이치 독일이라고 독일 기사단위로 부른다. 도치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에서 고대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테오도테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사람 부족이라는 의미를 지닌 게르만족에서 유래하였다. 이 단어는 도이치의 어원과도 같기 때문에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군대까지만 해도 독일인들을 두툼이라고 자주 불렀다. 1190년 아그레 공성전에서 상상된
야전 병원이 모처럼 1192년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기사단 조직 인가를 받은 뒤 구호지 집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1198년 구사 군사기사단으로 전환하였다. 자기는 그런 십자군 및 여타 기사단과 함께 성지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서 활동해서 1211년 헝가리 공원 honduras 2세의 권위로 트란실바니아로 이주, 크라파티아산 및 산맥 동쪽 만족의 침입을 받고 있던 헝가리를 구원하였다. 이후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방어 및 독일인의 이주를 통한 개척 역할을 수행하다가 1235년 honduras 이시와 갈등을 빚었다. 교황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시도하다가 honduras 이시 본도로서 헝가리에서 쫓겨났다. 1226년에 당시 기사단장이었던 헤르만 폰 절차는 모제푸시의 공작 콘드라 1세의 요청으로 콜룸 지역에서 거점을 말한 뒤 리미니의 금인 칙스를 통해 프로이션 지역의 소유를 인정받고 폴란드와 함께 프로이션 원주민에 대한 북방 십자군 전쟁에 나섰다. 기사단은 이 지역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기업하여 이교도를 격퇴하는 임무를 맡아 이교도 원주민들을 청구하고 독일 동부 농민들을 이주시켜 프로이션 일대에 독일을 기사단국을 세웠다. 1237년 일본이 검은 기사단을 흡사하여 프로이션에서 에스토니아 일대를 장악하고 1240년 러시아 정계를 무너뜨리고 가도역을 전파하기 위해 러시아로 진격하였다. 노보골드 공국 알렉산더 넵스키에 의해 베이포스 전투에서 대피를 당하였다. 러시아 정복은 결국 차지했다. 1260년에는 투순 기사단과 연계해서 헤르쿠스 만타스가 이끈 크루세인들이 대대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기사들이 전사하였다. 기사단은 독일로부터 다시 기사들을 영접하고 프루세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 및 추방하여 반란을 제조하였다. 후에 부족해진 인구는 독일에서 임무를 받음으로써 동프로이션이 독일을 할부지켰다. 1291년은 리투아니아 언정을 단행하여 리투아니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였다. 14세기가 되어 독일의 기사단국은 발트해안과 폴란드 북부 독일 동부를 지배하는 동유럽의 새로운 강자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투튼 기사단에게 많은 영토를 뺏긴 리투아니아의 대공 여가 일라가 폴란드의 왕족 야드비가 야옹과 결혼하면서 두 나라가 동문연합 관계가 되고 그 힘으로 기사단 국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사단은 1410년 구른발트 전투에서 1.5배의 규모의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상대로 싸우다가 대패하였다. 반응 형태를 두고 세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한다. 이 전투에서 투톤 기사단의 고위 간모들이 상당수 전사에 오르는 사태가 일어났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국의 기사단이 공무인 마윈부르크 공동에는 실패하고 퇴거함으로써 그나마 한성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투로서 기사단의 군사력은 거의 붕괴됐고 위치는 땅에 떨어졌다. 이후 1453년부터 1466년까지 13년에 걸쳐 폴란드와 전쟁을 하였다. 결국 패배하여 기사단국 기존 수도였던 마린부르크의 비어간 비수아강 하역 무역 중심지였던 푸시의 폴란드가 봉토로 줬던 해운을 모조리 잃고 독일 기사단장이 폴란드 왕의 신하가 됐다. 수도를 후에 괜히 이스베르크로 천도하였다. 이후 1525년 기사단장
알브레히트 폰 호헨철레르는 루터 교회를 개장하고 폴란드 왕국의 공시로 충성을 명시하였다. 프로이센 공고를 쉬고 공작이 되면서 독일 기사당국은 프로이센으로 개선되고 동프로이센 쪽의 기사단은 가들 교환과 단일화 되었다. 그 후 신성 로마 제국과 동유럽의 작은 행태의 연지가 유지되었으나 1808년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기사단 국가의 남은 영지가 몰수되고 기사단 조직도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일단 유럽에서 막강을 달아간 두툼 기사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명장 수부타이가 투튼 기사단을 한번 붙었습니다. 투튼 기사단은 6만 명이 넘었어요. 수부타이는 4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 수부타이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1시간 이상 싸우다가 진척하고 후퇴해가지고 투튼 기사단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투튼 기사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